자, 이번 시간에는 모의고사 4회가 되겠네요. 자, 기본 작업 1은 뭐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자, 기본 작업 2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1, E1이니까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자, 거의 비슷하죠? 네, 셀 서식에서 맞춤에 있겠죠? 자, 가로는 가운데, 그 다음에 셀병합 체크하고요. 자, 글꼴에서 굴림체 할 때 이렇게 직접 쓰셔도 돼요. 여기다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이거 제가 굴체림이라고 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직접 써도 상관없다는 거. 네, 그리고 16 그죠? 그 다음에 글꼴 사이는 굵게 기울이 같이 굵은 기울임꼴 하면 되겠네요. 자, 실선은 실선 이렇게 선택하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하면 되고, 자, 두 번째 문제. 자, 음료를 한자로 바꿔라. 여기 음료를 한자로 눌러주면 이렇게 변환이 되고요. 뭐 어렵지 않죠? 자, A3, 23, 3번이에요. A3, 23은 셀 스타일을 강조색 4. 자, 그러면 요거는 셀 스타일에 있겠죠? 네, 여기서 여러분들이 강조색 4로 골라주고요. 가로 가운데 맞춤이니까 뭐 가로 가운데 맞춤을 눌러주면 되겠죠. 특별히 어려운 건 없고요. 자, 그다음 비사 D11까지 요까지 뒤에다가 천단위 구분기호하고 원을 쓰라 그랬네요. 그리고 값이 0이면은 0원으로 표시되라 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셀 서식에서 표시 형식에 있겠죠. 자, 표시 형식을 눌러주면은, 자, 일단 사용자 지정에서 기존 건 지워버리고요. 샵 천단위 구분기니까 샵 콤마 꼭 해야 돼요. 원래는 샵 콤마 샵으로 해도 되는데 지금 0일 때 0으로 표시하라 했으니까 마지막에 반드시 샵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0으로 끝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을 표시하라 했으니까 원을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겠죠. 자, 확인 눌러주면은 해당되는 값이 변경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마지막 문제 A3, 211에다가 모든 테두리를 설정해라. 자, 그러면은 모든 테두리를 이렇게 설정하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3번 조건부 서식이네요. 자, 기본 작업 3에서 자, 조건부 서식할 때는 블록을 꼭 정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A4부터 E11까지 블록을 정하고요. 자, 조건부 서식에서 세규칙에서 해야 되겠죠. 자, 세규칙에서 요거는 함수를 써야 돼요. 수식을. 자, 수식을 써야 되는데 여기다 조건을 쓰면 되겠죠. 자, 일단은 가구이면서 수량이래요. 그러니까 AND, 뭐뭐이면서 뭘 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먼저 AND 함수를 먼저 써줘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B사가 가구여야 돼요. B사가. 그 대신 B4, B5, B6, B7 이렇게 변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달러를 B에다만 붙여야 돼요. 자, 여기다가는 가구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하나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수량이 5 이하래요. 수량이 5 이하. 그러면은 C4가 되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C4, C5 계속 이렇게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앞에다가 절대주소를 붙이고요. 5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 5 이렇게 설정해 주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가로 닫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설정. 자, 잠깐만요. 제가 요랬을 때 규칙만 만들었지, 그죠? 규칙만 만들었지. 사실은 서식을 설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땐 다시 규칙 편집을 해서 서식을 해야 되겠죠. 이런 실수 참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글꼴 색을 파랑색으로 설정해라. 요걸 제가 안 했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바뀌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주의하세요. 자, 계산 작업. 자, 첫 번째 문제는 시상 결과를 표시해라 라고 시상 여기 표가 있어요. 자, 표가 있으니까 자, 요거는 이 데이터표가 옆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HLOOKUP을 쓰면 되겠네요. VLOOKUP이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해서 HLOOKUP 함수를 쓰고요. 자, 판매량 갖고 할 거니까 일단은
C3 가지고 하는 건데 이게 여기서 보면 랭크를 먼저 구해야 되겠네요. 랭크가 1, 2, 3일 때 표시, 근데 1, 2, 3은 여기 값이 없기 때문에 이 안에서 hlookup을 쓸 때 랭크 함수를 써야 되겠네요. 랭크 함수를 쓰는데 얘가 C3 가지고 구할 거죠. C3 가지고 범위는 C3부터 C10까지가 되겠죠. 바뀌면 안 되니까 절대 주소를 다 이렇게 붙여줘야 되고요. 자, 요걸 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요걸 가지고 조건은 요거죠. 이렇게 B13부터 D14까지 바뀌면 안 되니까 절대 주소 꼭 붙이셔야 되고요. 두 번째 거 구할 거니까 2라고 입력을 하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면은 되겠네요. 동메달인가 보네요. 이 친구는 이렇게 누르면은 네, 이렇게 하면 뭔가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결과값 하고 나서 이렇게 뭔가 답이 좀 여러분이 원하던 게 아니면은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조금 고민을 제가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자, 수식은 뭐 특별히 틀린 건 없는 것 같은데요. 가만히 제가 보니까 아까 제가 절대 주소를 붙일 때 이거 다 붙여야 되는데 여기 요거 하나만 여기 요 C10만 절대 주소로 바뀌었네요. 이럴 때는 여기도 한번 다시 이렇게 눌러줘서 바꿔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제가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네, 그대로 되네요. 네, 이렇게 잠깐만요. 이렇게 해서 보면은 자, 이렇게 해서 네, 여기 뭐 맞네요. 뭐 이렇게 보면은 밑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왜냐하면 3위 이하는 무조건 다 동메달로 하라 했으니까 이 동메달이 쭉 이렇게 나오는 게 맞네요. 자, 그다음 2번 문제. 자, 2번 문제는 자, 부서 코드가 첫 번째 두 문자가 MK면 마케팅, SA면 영업부, 그 다음에 EA는 관리부로 표시를 해라 라고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if 함수를 써야 되겠죠. 자, if 가로 열고요. 자, 일단 부서 코드를 구해야 되니까 왼쪽이니까 left 함수를 먼저 써야 되겠네요. 그래서 left 함수를 쓰고요. 자, 뭘 구할 거예요? F3 가지고 갈 거죠. 몇 자리? 두 자리를 갖고 구할 거죠. 요게 뭐라고요? MK면 그죠? 이렇게 해서 그러면 뭐로 표시해라? 마케팅부 이렇게 표시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한번 더 할게요. 자, if 똑같아요. 방법은 left F3이 자, 몇 자리? 두 자리. 이게 뭐라고요? SA면 그러면 뭐예요? 관리부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가로 닫고 한 번 더 닫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용을 하게 되면은 나머지 만약에 MK랑 그 다음에 SA가 아니면은 뭐 당연히 그러면은 그 관리부로 영업부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제가 중간에 뭐 하나 빼먹었죠. 이렇게 MK이면은 SA면은 이건 영업부죠. 영업부 여기가 영업부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해야 되죠. 세 개를 해야 되죠. 영업부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해야 되죠. 네,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해서 더블 클릭하면은 네, 여기 바뀌질 않았네요. 다시 한번 볼게요. 영업부 하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관리부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은 나오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자, 3번은 자, 국어의 평균이고 이상이고 영어가 영어의 평균 이상이면 우수, 그렇지 않으면 미우수 이렇게 표시를 하라 그랬는데 국어가 국어 평균 이상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자, 그러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겠네요. 그죠? 예, 그러면 if 함수를 먼저 쓸게요. if 함수를 먼저 쓰고요. 자, 그러면은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을 여러분들이 이제 얘가 해야 되니까 일단 and 기호를 먼저 써야 되겠네요. and 쓴 다음에 자, 국어부터 먼저 할게요. 자, B18이 이상이 돼야 돼요. 예, 크거나 같다가 돼야 되거든요. 뭐에? 에버리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에버리지를 해야 돼요? B18부터 B25까지 해야 되겠죠. 예, 밑에 드래그 할 거니까 절대 주소 다 붙이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자, 그런데 얘가 이제 한 번 더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엔 C18이 크거나 같다. 뭐보다? 에버리지. 그 다음에 C18에서 어디까지예요? C25까지 이렇게. 대신 요거 이제 두 개 다 절대 주소 붙여야 되겠죠. 이렇게. 예, 이렇게 해서 요걸 만족을 하면은 그러면 이제 우수고. 예, 그렇지 않으면 미우수죠. 예, 이렇게 해서 가로를 닫으면 되겠죠. 이렇게. 잠깐만요. 가로 하나 빠졌나 보네요. 네. 네. 여기서 여기 엔드 기호를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가로를 하나 더 쳐야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하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4번. 자, 4번은 소고기 판매 금액 평균을 정수까지만 구해라 라고 되니까 정수까지 구한다는 건 인티저 함수를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int 함수를 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고기 판매 금액의 평균이니까 일단 판매 금액에 여러분들이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판매 금액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일단 sum if를 먼저 써야 되겠네요. 자, sum if를 먼저 써주고요. 네, 이렇게 해서 자, 그런데 지금 보면은 그 평균 구하는 거니까 sum if보다는 average if로 해야 되겠네요. 에버리지 if로 해서 자, 조건이 표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요 범위 내에서 소고기로 하는 거죠. 소고기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매 금액까지 평균을 구할 거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주면 되겠네요. 자, 요거 F17이 아니라 F18이겠죠. 이렇게 해서 F18부터 잠깐만요. 소고기만 할 거니까 이거 다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죠? 잠깐만요. 이렇게 F18부터 F25까지 소고기에서 그 다음에 판매 금액의 평균을 구해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에버리지 if에서 F18, F25가 소고기인 I28, 18부터 I25까지의 평균을 구하면 되겠네요. 정수, 인티저 함수 쓰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자, 출석률을 구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5번이니까 하나 동그라미가 들어가면 20%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요거는 이제 추수 함수를 이용을 해서요. 자, 이제 카운터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카운터 A를 함수를 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B31부터 F38까지가 되겠죠. F31이네요. 어차피 또 드래그 할 거니까 요 한 줄만 B31부터 F31까지 이렇게 해서 여기 하나가 되면은 20%, 1이면 20%예요. 그 다음에 2면 40%, 3이면 60%, 4면 80%, 그 다음에 5면 100%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요 동그라미 비어있지 않은 개수 숫자를 세서 텍스트 글자를 세서 하나면 20, 2, 3, 4, 5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면 되겠네요. 4개니까 80%고요. 그 다음에 3개, 3개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다음에 분석 작업 1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처음에 문제가 첫 번째 문제는 부분 확보하는 거네요. 자, 부분 확보하는 거는 자, 결제 방식에 살아있으니까 결제 방식을 체크를 하고요. 자, 데이터에서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할 수 있고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부분 합 들어가면 된다 그랬죠. 자, 부분 합 들어가는데 일단 요거는 결제 방식으로 뭐 당연히 정렬했으니까 결제 방식으로 하는 게 당연히 맞고요. 자, 그 다음에 평균이네요. 자, 평균을 구하는데 할인액, 입금액, 미수금, 예, 이렇게 평균을 구하는 거네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면 되겠죠. 예, 한 번 더 해야 된다 그랬죠. 한 번 더 하고, 자, 이번에는 자, 평균, 자, 한 번 더 하는 거네요. 네, 합계하고 이번에는 아까 제가 평균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합계를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사실은 지금 문제에서는 합계를 먼저 해야 되는데 일단 뭐 제가 이렇게 비슷한 거 대신 이거 꼭 빼라는 거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설정한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문제 밑에 보면 이제 합계와 평균은 표시되는 순서에 상관없이 처리하라 했으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 해서 한번 바꿔서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데이터표 이용하는 거네요. 데이터표 이용하는 건데 데이터 통합하고 약간 좀 비슷해요. 자, 우선은 요 전체를 블록을 먼저 꼭 정하세요. 정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상 분석에 보면은 데이터표가 있어요. 데이터표를 보면은 행 입력 셀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보면은 13,000 이런 것들이 판매가거든요. 판매가를 판매가를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열은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여기 1500, 2500, 2500 여기 판매량이거든요. B3을 이렇게 지정을 하시면 돼요. 그럼 값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그 매크로 문제죠. 자, 매크로 문제 처음에는 일단은 네, 양식 컨트롤을 먼저 하는 거네요. 자, 그러면 개발 도구에 있다 그랬죠. 자, 삽입의 양식 단추 눌러주고요. 자, 이 크기는 G3H4니까 Alt 누르고 나서 G3H4를 꼭 체크하고 기록을 해야 되겠죠. 자, 이름은 지금 평균을 하랬네요. 평균을 입력을 하고요. 자, 그러면은 평균을 24부터 23까지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자동합계 보면은 홈탭에 보면 자동합계 목록 단추를 누르면 평균이라고 나오거든요. 이걸 눌러주면은 평균 값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기록 중지하고요. 됐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이번에는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은 이제 홈탭에 보면 삽입 탭에 있겠네요. 삽입 탭에 보면은 도형의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자, 그러면 G7부터 H8까지니까 여기까지겠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오른쪽 키 매크로 지정에 기록 뭐 이거 계속 저희가 해왔던 부분이고요. 자, 채우기 3개 하면은 지금부터 이제 매크로가 또 기록이 되고 있고요. 자, A3, E3까지 선택을 하는데 네, 표준 이제 주황으로 채우라 그랬죠? 그래서 주황으로 이렇게 채워주면은 되겠네요. 자, 기록 중지 끝내주고요. 자, 그 다음에 텍스트 편집에서 자, 뭐라고 입력하라 그랬어요? 채우기 색.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하면 끝이네요. 자, 마지막 차트 작업이네요. 자, 차트 작업 1번 문제. 자, 하반기 실적이 지금 없거든요. 자, 하반기 실적이 여기 D3부터 D13까지 자, 복사하고 차트 누르고 붙여넣기면 된다 그랬죠? 예, 그럼 이렇게 하반기도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차트 제목 입력하라 했으니까 레이아웃의 차트 제목에 차트 위로 선택을 하고 여기다가 팀장별 영업 결과 잠깐만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모양을 좀 바꿔야 되죠. 자, 궁서체. 자, 궁서체니까 여기서
금속지로 바꿔주고요. 자, 그 다음에 표준색은 글꼴색은 이제 주황색으로 제가 바꿔주고요. 채우기 색은 파랑으로 바꿔라. 요거죠? 이렇게 해서 바꿔주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김도훈의 상반기 요소만. 자, 김도훈이니까 지금 여기 있거든요. 상반기니까 사실은 요거 앞에 파란색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이렇게 눌러줘야 돼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레이블을 바깥쪽 끝에, 자, 그러면 데이터 레이블을 바깥쪽 끝에 이렇게 하면 김도훈 것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세로 축가, 여기를 눌러주고요. 축소식에서 자, 최대값이 600이니까 자, 지금 최대값이 여기서 500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최대값을 600으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단위를 주 단위를 100으로 바꾸려 했으니까 요거를 50에서 100으로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바꿔준 걸 볼 수 있고요. 자, 차트 영역에, 자, 차트 영역이니까 여기다 차트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림자 놓으라고 그랬네요. 그림자. 그러면은 여기 서식에 가면 있어요. 서식에 가면은 여기 도형 스타일이라고 있죠. 예, 도형 스타일. 예, 여기 그룹에 보시면은 도형 효과에 보시면은 예, 그림자가 있거든요. 자, 그림자에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요거겠네요. 요걸 이렇게 눌러주면 돼요. 자, 그리고 둥근 모서리야 뭐 여태까지 계속 해왔으니까 차트 영역 서식에서 테두리 색에서 둥근 모서리로 이렇게 설정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4회가 이렇게 완성이 됐네요. 네, 자, 뭐 점점 조금씩 한두 개씩 좀 다른 게 나오지만은 전체적으로 윤곽은 좀 비슷하다는 거 여러분들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하시고요. 저는 다음 모의고사 5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